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오랜만에 칠판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시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뉴스에 이런 게 나와요. 학종, 과학고나 외고가 특혜를 받았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마치 언론은 몰랐다는 듯이 보도를 합니다. 과학고나 외고 똑똑한 애들이 모여있는 데에서 학종이 더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해준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다들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마치 몰랐다는 듯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자, 거기다가 선생님들 1000몇 명이 모여서 정시 확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보 정치인들도 정시 확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선거판으로 돌입하게 되면 말이죠, 이 대입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시 확대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입 제도입니다. 그런데 진보 측에서는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죠. 진보 교육감들도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정시 확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칠판 앞에 좀 섰습니다. 자, 먼저 지금의 대입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18년도 기준입니다. 2018년도. 자, 2018년도 주요 대학 입학 전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이라고 함은 11개 상위권 대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그리고 이화여대까지. 자, 이렇게 11개 대학이 몇 명을 뽑느냐? 35,341명을 뽑아요. 전체 60만, 전체 60만 중에 5.9%입니다. 6%가 채 안 되죠. 이 11개 대학이 뽑는 총 인원이 5.9%예요. 자, 이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대입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강남에 한 달에 사교육비를 200만 원, 300만 원씩 쓴 부모들이 자, 중경, 외시 여기에 들어가는 거로 만족을 할까요? 당연히 서연고를 노리고 그렇게 사교육비를 투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중경외시, 이화여대 이 순위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순위예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보시면 진짜 어려워요. 자, 요즘에 한 반에 보통 몇에서 30명 정도 있죠? 그러면 6%면 2명? 2명, 한 반에 2명만 요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죠. 자, 여러분, 자율학기제 아십니까? 자율학기제. 자율학기제. 자, 이게 뭐냐면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은 자율학기제입니다.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봐?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지? 예. 이 취지는 뭐냐면 학교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다양한 학습을 하라, 다양한 경험을 하라, 이런 취지로 생긴 자율학기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중학교 1학년인데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아이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라, 돈 많은 동네에서는요, 굉장히 퀄리티 있고 수준 있는 다양한 체험 수업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맞벌이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아이들은 거의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남이나 이런 비싼 중학교 있잖아요. 국제중이라든지 이런 데 커리큘럼과 공립중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율학기제 때 제공하는 체험교육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중학교 1학년 자율학기제 이거부터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율학기제를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들이 힘들어집니다. 이 자율학기제 중학교 1학년부터인데 이때부터가 사실 대입 시작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자율학기제 시험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스펙 쌓기를 중학교 때부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국영수 학원은 안 다닐까요? 다 다니죠. 왜냐? 특목고를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죠? 특목고, 과학고, 외고의 학종을 대학에서 더 특혜를 주고 더 잘 쳐주더라. 마치 전 국민이 알고 있었지만 언론사만 몰랐던 것처럼 뉴스에 났습니다. 특목고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자율학기제 하면서 체험도 해야 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입시 공부는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에요. 자, 여기를 가야 이 주요 대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물론 특목고에 들어가면 최소 서영고, 서성안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겠지만, 자, 이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를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거는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입이 시작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수시가 만든 기형적인 대입 준비 과정입니다. 부모도 갈려나가고요. 아이들도 갈려나가요. 자, 그러면 수시라는 제도가 왜 생겼을까? 첫 번째는 공교육의 정상화였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잠만 자고 선생님 말을 듣질 않더라. 수능만으로 대학을 가다 보니까. 애들은 그럼 왜 자냐? 학원 가고 EBS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 수능만 잘 보면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학교에서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문제다. 공교육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시의 비중을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가 제 기억으로는 공교육 정상화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대학들의 이제 요구였죠. 우리 학생들 우리 마음대로 좀 뽑게 해줘라. 자율성을 좀 달라. 이런 요구는 끊임없이 정부에 하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대학의 요구가 사실 또 맞물려 들어간 것도 있죠. 그리고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가 뭐냐면 사교육비 때문이었습니다.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수시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교육비는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능만으로 너무 아이들을 줄 세우기식 교육을 하니까 너무 학원으로만 보낸다. 자, 그때는 국영수 학원만 가면 되는데 지금은 스펙 쌓기까지 다 해야 돼서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입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되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좋죠. 공교육의 정상화, 대학의 요구, 그리고 다양한 인재 육성 뭐 이런 거죠. 예. 창의적 인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창의적 인재 육성, 다양한 인재 육성, 줄 세우기식 교육으로는 이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이런 인재들이 나오지 않는다. 획일적인 인재가 나온다.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명분은 다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대전제.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학 서열화. 자, 대학 서열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대입 제도를 바꾼다 한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걸 파괴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런다고 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마구 많이 늘어나느냐? 지금 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교육을 받고요.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각 대학별 입시 전형에 맞춤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문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특목고를 들어가기 위한 또 국영수 교과 과목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아이들은 공부해야 될 양과 스펙을 쌓고 이런 거 해야 될 양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예전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상황이죠. 대한민국은 언제나 내수가 잘 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내수만 잘 돌면 대한민국이 좋은데 내수가 안 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교육비입니다. 부동산, 사교육비 이 두 가지 때문에 대한민국에 돈이 안 돌거든요. 빨려 들어가요. 블랙홀처럼 부동산에 빨려 들어가고 사교육비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집 사느라고 빚내서 이자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아이는 그러니까 사교육비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무슨 돈을 쓰겠습니까?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이 사교육비랑 부동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안 도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수가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교육비 잡지 못하면요. 부동산 잡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내수는 영원히 돌지 못해요. 그런데도 정시를 늘리자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말이죠. 정시 확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상황과 아이들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다. 선생님들의 기득권을 뺏기기 싫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라는 게 있으면요.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부에다가 잘못 적으면 그 학생이 입시를 보는데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선생님의 교권이 살아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선생님의 교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이 입시를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